지난 경기 파주시민축구단이 오늘 맞붙는 부산교통공사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승점 1점만을 추가한 상태. 시흥시민은 오늘 경기를 반드시 승리를 하면서 또 한 걸음 도망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무승의 늪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와야겠습니다. 휴식기 전후로 최근 4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만 이 기록들은 4경기 연속 우승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이 종료되었었던 지난 18라운드 경주 한수원전을 기점으로 아직까지는 리그 승리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선두권만큼이나 중위권 순위도 촘촘하게 나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부산교통공사가 승리를 챙긴다면 단번에 김해시청을 제치고 리그 6위로 올라설 수 있겠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입장 후에 주심과 인사를 마쳤습니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 박승수 감독의 선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박준영, 김상균, 김기영, 오성진, 전효석, 이동희, 송민우, 정상규, 유동규, 유현규 선수가 먼저 그라운드를 밟겠습니다. 이에 맞서는 김귀화 감독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박청규 골키퍼, 김민준, 노동건, 이승민, 박태홍, 권진영, 정현식, 이민우, 권용현, 황건영, 한건영 선수가 먼저 김기화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정말 이 축구단의 이름답게 선두권 교통 정리를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휴식기 직후에 22라운드 맞대결에서도 파주시민 축구단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갈 길을 바빴던 파주시민 축구단에게 제동을 걸었는데요. 오늘 경기도 현재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을 만났습니다. 오늘 양팀의 23라운드 경기 김정호 주심, 손상수 1부심, 이화평 2부심, 박영록 대기심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플레이오프 마지노선인 4위 화성FC가 승점 38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이 일단 오늘 경기 승리를 거두고 33점의 승점을 챙기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 역시 가시권에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무패 행진이자 무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직전 경기에서도 선제골을 허용을 했습니다만 후반전에 신영주 선수의 동점골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채 마무리를 했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최근 팀 무승부 횟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특히 12회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K3 리그 무승부 전체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2위인 파주시민 축구단이 10번의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2번 더 많은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12회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4번의 무승부를 거두고 있고 그 중에서 3번의 경기 동안 또 선제골을 허용 후 동점을 통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선제 실점을 허용하지만 않는다면 비길 경기를 또 이기는 방향으로 경기를 이끌어갈 수 있겠고요. 반면 오늘 경기 홈팀의 위치를 잡게 되는 시흥시민 축구단 22라운드까지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12승 4무 6패를 기록하면서 29득점을 기록하는 동안 20개의 실점, 골득실도 플러스 9를 기록하면서 승점과 골득실 모두 2위인 파주시민 축구단과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만 다 득점이죠. 더 많은 득점을 리그 시즌 동안 기록을 하면서 29득점으로 파주시민 축구단보다 앞서 있습니다. 양팀의 승점 자체는 같기 때문에 오늘 경기 시흥시민 축구단이 부산교통공사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면 또 한 번 1위 싸움에 불이 붙게 되겠습니다. 1위와 2위 시흥시민 축구단과 파주시민 축구단이 승점 40점, 이어지는 3위 창원시청과 4위 화성FC도 승점 38점으로 동률을 이루고 있고 골득실에서 창원시청이 앞서면서 3위와 4위를 나눠 갖고 있기 때문에 선두권 싸움 한 번이라도 미끄러진다면 이제 후반기 우승과 더 높은 순위권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고요. 부산교통공사의 선축으로 오늘 경기 출발합니다. 리그 23라운드 경기 화면 오른쪽 하얀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왼쪽 푸른색 유니폼의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멀리 걷어내면서 스로인으로 경기 첫 번째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안쪽으로 내주었습니다. 돌아서는 움직임 걷어냈고 마지막에 박청혁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뒤쪽에 물놀이 시설이 보이는데 오늘 시흥시민축구단 경기 전에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13시부터 경기 시작 30분 전이었던 16시 30분까지 어린이들을 위한 물놀이 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뒤쪽에 이 경기장 뒤쪽으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물놀이 시설이 구비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아기자기한 면모 속에서 긴장감이 맴도는 시흥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의 23라운드 경기가 이제 1분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한 번에 길게 전방 패스 높게 띄웠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김기영 낮게 깔아줬는데요. 원터치로 내줍니다. 한 번에 길게. 역시나 경기 초반에는 양팀의 중원 그리고 측면을 공략하기 위한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드리블 이어가면서 반대편으로 내줬습니다. 권진영입니다. 오늘 백스리 라인의 또 왼쪽 측면을 맡을 것으로 보이는 권진영 선수인데 지금은 한권영 선수가 내려와 있습니다. 양팀의 포메이션은 또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정현식 자 강한 압박을 통해서 일단은 볼을 끊어냈는데요. 다시 한번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정현식 전진 패스 띄워줍니다. 걷어내는 수비. 시흥시민축구단은 이전 경기를 토대로 봤을 때 백포라인을 오늘 경기도 똑같이 들고 나왔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교통공사는 이번 시즌 주로 백스리 라인을 형성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간 만큼 오늘 경기 포메이션도 이전과 다를 바 없겠습니다. 오른쪽 라인을 벗어나면서 스로인 노동건 선수가 오늘은 공격진의 또 한 축을 책임지겠습니다. 원터치로 박스 안쪽까지 넘겨줬습니다. 돌아서는 과정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양팀의 첫 번째 반칙 시흥시민축구단이 얻어갑니다. 선수단의 입장도 23명의 에스코트 키즈 해오름 유치원과 이 지역구의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23명의 에스코트 키즈와 함께 입장을 했던 시흥시민축구단이었고요. 어린이들을 위한 시 단위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23번째 리그 경기를 치르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정보에 의하면 어린이 입장객들에게 선착순으로 물총도 제공을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어린이들은 이 시흥시의 어린이들은 두 번째 어린이날을 맞은 것과도 같은 기분을 느꼈겠습니다. 어린 팬들에게 또 시흥시민은 리그 선두라는 선물을 또 한 번 준비해야 되는 상황. 이승민이 짧게 스로인을 내줬습니다.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고요. 빠르게 앞쪽으로 넘어올 때 발을 갖다 대면서 막았습니다. 왼쪽에 긴 패스 받아놓고 스피드 살리고 들어갈 때 이승민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정상규와 황건혁 왼쪽 측면에 한 공격진을 책임질 이 두 선수의 맞대결도 오늘 양팀의 공격 전개에 있어서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가운데로 돌려줬는데요. 전진 패스 이어봤습니다. 박스 근처 넘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유려하게 박스 근처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데요. 양발 드리블 이후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끊어내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빠르게 올라갑니다. 이민우 하프라인 넘어섰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앙 모두 동료가 있습니다. 중앙 쪽 선택 뒷공간 페널티 박스 안쪽 오른발 골포스트 강타 노동건의 오른발 골포스트가 그대로 슈팅을 토해냅니다. 왼쪽 중앙 오른쪽 모두 동료가 쇄도했던 상황. 이민우 선수가 바깥발로 중앙 쪽에 쇄도하던 노동건의 뒷공간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골포스트 뒤쪽에 또 구조물을 맞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전반 5분여 만에 가장 결정적이었던 기회가 부산교통공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근 4경기 무승부, 그중에서 3번이 선제골을 허용한 뒤 무승부를 이루었던 경기인 만큼 선제 실점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만큼 부산교통공사가 먼저 득점을 가져가는 것도 좋은 이 승리로의 분위기 방향이 되겠습니다. 낮은 지역에서 이번에도 이민호 흔들고 들어갑니다. 오른발 막혔습니다. 라인을 거세게 끌어올리면서
상대편 수비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빌드업을 방해해보고자 하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높은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반칙으로 끊고 내려오는 모습이 전반전 초반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긴 패스 떨어졌습니다. 오른쪽에 오성진이 발바닥으로 받아놓을 때 반칙이 먼저 선언이 됐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은 최전방에 오늘도 역시 공격진을 이루게 될 19번의 유동규 선수와 22번을 달고 있는 방금 전도 반칙을 당했던 유현규 선수, 두 선수의 활약이 중요하겠습니다. 왼쪽으로 짧은 패스. 특히 유현규와 유동규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경기에서는 승리를 거둬왔었던 시흥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이적 이후 두 선수가 4경기에서 5골과 2개의 어시스트를 합작을 하면서 팀의 많은 공격적인 지표를 담당해주고 있는데요. 유동규 선수는 K3 리그의 제이미 바디, 시흥시민의 제이미 바디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내주고 왼발 슈팅! 빗나갑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흥의 제이미 바디, 유동규의 왼발 슈팅이 나왔습니다. 골문 오른쪽으로 빗나가면서 부산교통공사의 골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전반 10분 안쪽으로 양팀의 선수들이 한 차례 위협적인 슈팅을 교환했습니다. 헤더, 수비의 높이가 좋은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김민준, 가운데 선택 정현식, 넓은 공간에 동료를 받습니다. 긴 패스 찍어줬는데요. 뒷공간 쇄도 움직임,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노동건 선수도 손바닥을 펼쳐 보이면서 권진영 선수와의 호흡 한 차례 가다듬는 모습이고요. 박준영, 노동건이 높은 위치에서 역시 수비를 이어갑니다.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노동건 선수가 피치 위로 들어왔을 때 보다 더 터프한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오늘 경기처럼 높게 수비 라인을 형성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는 그런 경기 내용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또 노동건 선수의 터프함이 필요할 텐데 지금은 이동희 선수가 전진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유동규 선수가 넘어져 있군요.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유동규 선수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뒤쪽에 태클이 들어왔고 이 태클이 반칙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 직전 장면에서 이동희 선수가 중원에서 좋은 탈압박을 보여주면서 상대편 진영으로 전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요. 조금씩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양팀의 선수들입니다. 낮은 위치 송민우, 박준영 다시 이어봤습니다. 역시 높은 수비 라인의 부산교통공사 3-4명의 선수들을 전방에 포진을 시키면서 긴 빌드업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적으로 떨어졌고요. 또 한 번 높게 패스를 이어주면서 왼쪽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수비수와 1대1 왼발 크로스 곧바로 붙여줍니다. 반대편 박스 안쪽에서 가슴으로 받아놓고 먼저 걷어내는 김민준입니다. 다시 한번 가슴 트래핑, 공이 지면에 붙어 있습니다. 소유권을 지켜내는 이동희, 볼의 템포를 늦춥니다. 또 한 번 수비 진영, 송민우 길게 전방 연결, 헤더 안쪽으로 떨어졌습니다. 떨고 놓고 꺾어줍니다. 왼쪽 측면의 동료를 봤는데요. 직접 슈팅을 이어가 보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또 생각이 듭니다. 반면 빠르게 올라가는 부산교통공사 황건영, 페널티 박스 안쪽 내줬습니다. 흘려주고 내주고 오른발,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처리 이후에 타격이 좀 있었을까요? 곧바로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역습 상황, 황건혁 선수가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단숨에 상대편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갔고 센스 있는 터치와 패스 이후 슈팅까지 이민우의 발등에 걸렸습니다만 수비벽에 막혔습니다. 아직까지 일어서지 못하고 있는 선수인데
수비 지역에서 블로킹을 통해 막아냈더라면 김상균 선수일 수 있겠고요. 아, 지금은 김기영 선수인가요? 복부 쪽에 또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긴 시간 앉아 있다가 이제 일어났습니다. 김기영 선수였습니다. 어제까지 많은 비가 또 쏟아지면서 악천후 속의 날씨가 이어졌었는데 오늘은 또 해가 화창하게 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온을 여름 날씨답게 보여주고 있고요. 김기영 선수가 본인의 발로 코너 플래그를 돌아서 경기에 다시 한번 투입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박준영, 자, 터치가 뒤쪽으로 흘렀는데 애매한 공간 김덕수 골키퍼가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긴 패스 정확하게 연결이 됐고요. 김상균. 중원 역시 앞쪽에 3명의 선수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상균 라인 따라서 굴려줬습니다. 오성진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 반대편 지나갑니다. 아직 공 살아있습니다. 넣어주고 빌려줍니다. 왼발 슈팅 넘어갑니다. 이동희의 왼발 임팩트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오성진 선수가 풀백 지역에서 플레이를 이어갔던 선수인데 최근 경기 들어서 이렇게 우측면에서 측면 공격수로 활용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오성진 선수의 스피드를 살렸던 크로스가 한 차례 있었고 반대편에 앞쪽의 선수가 넘어지면서 오히려 오픈 찬스가 났었던 시흥시민축구단. 조금 더 신중하게 공격 기회를 이어가 봤습니다만 마지막 이동희 선수의 슈팅이 높게 떠버리고 말았습니다. 센터서클 부근에서 정현식 머리로 밀어줬습니다. 한건용과 호흡이 맞지 않았고 끊어내고 올라가는 시흥시민축구단 유동규. 아직도 유동규입니다. 조금 휘청거렸는데요. 수비 성공하는 부산교통공사. 전효석이 왼쪽 측면으로 내주고 다시 뒤로 돌아가면서 이어받았습니다. 최후방에 김덕수 골키퍼에게까지. 박준영 길게 앞쪽으로 붙여줍니다. 발바닥으로 바운드를 맞추면서 권진영 선수가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밀었습니다. 김상균이 올라와서 스로인을 준비합니다. 페널티 박스 근처로 넣어주는데요. 뒷발로 밟아줬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안쪽에서 수비 벽에 막혔습니다. 오성진과 김상균 그리고 유현규까지 3명의 선수가 일괄적으로 관여했던 공격 전개 작업. 반대편 넘겨주는 크로스가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김상균의 스로인, 유현규가 센스있게 뒷발로 밟아줬고요. 오성진이 빈 공간으로 찾아 들어가면서 크로스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이 10분을 넘어서면서부터 우측면에서 오성진 선수의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코너 플래그에서 송민우의 코너킥. 양팀의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올라왔습니다. 맞고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골킥. 가까운 쪽 포스트로 강하게 붙여줬었던 코너킥이었는데 수비 맞고 재차 붙여줬던 임팩트는 골킥으로 이어졌습니다. 박청효 골키퍼의 골킥. 멀리 향했습니다. 헤더까지 맞고 부산교통공사의 소유권이 선언됐습니다. 올라와 있는 김민준. 부산교통공사는 역습을 통해서 몇 차례 공격 기회를 만들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오픈플레이 상황, 특히 지공 상황에서 무언가 만드는 움직임은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가져가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지난 파주전에서도 이민우 선수와 다른 동료들이 약속된 세트피스를 준비하면서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이번에는 어떻게 처리를 할지. 본인들의 안 좋았던 흐름, 특히 선제 실점을 허용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부산교통공사의 분위기 반전에는 선제골이 가장 또 절실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민우 직접 때립니다. 떨어졌습니다만 굴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직접 임팩트로 무회전을 좀 노려본 슈팅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수비 벽에 맞고 굴절이 일어나면서 회전이 생겨버렸습니다. 네, 인프론트로 강하게 밀어 때리면서 프리킥을 시도해봤던 이민우. 오른쪽에서 김민준이 코너킥을 준비합니다. 왼발 감아 올려줬습니다. 먼쪽 포스트 그대로 지나가면서 부산교통공사의 소유골이 넘어갑니다. 김민준 선수의 왼발이 오늘 경기 처음으로 선을 보였는데 본인의 주 지역이었던 왼쪽 측면에서의 코너킥 크로스보다는 조금 더 많이 감겨져서 나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 선제골이 정말 중요한 것이 시흥시민 축구단은 홈에서 이번 시즌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 리그 홈 경기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패배가 단 한 차례밖에 없었고 7번의 승리를 가져간 만큼 시흥시민 축구단의 홈구장 철옹성 같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왼쪽 하프라인 근처에서 정상규 선수가 넘어져 있습니다. 공을 바깥쪽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뒤쪽 이승민 선수와의 접촉이 있었군요. 그대로 넘어져 있고 센터 서클을 지나 있는 부분에서도 또 한 명의 시흥시민 축구단 선수 한 명이 넘어져 있습니다. 이승민 선수도 다가와서 정상규 선수의 등을 두드려 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했고요. 안전한 경기 관람을 위해서 경기는 반드시 마스크를 지금은 머리 쪽에 충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유동규 선수거든요. 아, 출혈이 있군요. 유동규 선수 왼쪽 머리 부분에 출혈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심은 일단 시흥시민 쪽으로 볼을 건넸고요. 시흥시민의 소유권으로 경기가 재개됐습니다. 유동규 선수가 아직까지는 오른쪽 터치라인 바깥쪽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 길게 찍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김민준 머리 위로 걷어냅니다. 라인 근처 황건혁이 떨궈놓고 한건혁 올라갑니다. 반대편 길게 전환 패스. 아직까지 달려가는 양팀의 선수들, 그러나 권용현이 받아내기에는 패스가 길었습니다. 시흥시민의 스로인. 김기영이 준비합니다. 가까운 위치에 송민우 다시 돌려받고 멀리 걷어냈습니다. 유현규 받아내는 과정 돌아섰는데 뒤쪽에서 박태홍 선수가 강력하게 걷어냈고요. 부산교통공사의 소유권입니다. 시흥시민은 현재 승점과 홀득실이 같은 가운데 다득점에서 우위를 점하면서 리그 선두를 기록하고 있는데 22라운드까지 오늘 경기를 제외한 22라운드까지 팀 29골을 득점하면서 경주와 포천에 이은 리그 3위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유동규 선수가 치료를 마치고 또 머리에 테이핑을 한 채로 경기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승민 뚝뚝 치고 가면서 날카로운 크로스! 박준영이 먼저 머리에 맞췄습니다. 쇄도하던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바라봤던
크로스가 올라갔는데요. 이승민의 오른발. 중앙 부근에 노동건 선수가 있었고 반대편 포스트로 돌아 들어왔던 황건혁 선수의 움직임도 동시에 캐치를 했었던 이승민 선수였습니다. 코너킥은 이민우. 오른발로 올려줬습니다. 헤더! 골! 부산교통공사가 교통정리에 나섭니다. 스코어 1대0. 연속된 리그 선두와의 연전 매치. 이번에는 부산교통공사가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주인공은 박태홍. 세트피스 기회에서 첫 번째 득점을 마련하는 박태홍입니다. 높은 타점의 헤더 그대로 반대편 포스트에 꽂힙니다. 김덕수 골키퍼도 손을 쓸 방법이 없었던 절묘한 헤더 슈팅. 부산교통공사 정말 오랜만에 선제 득점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우리 시흥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박태홍의 선취골. 스코어 1대0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앞서 나갑니다. 부산교통공사가 4경기 연속 무승의 이 늪을 오늘 경기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오겠다라는 의중이 돋보이는데 경기 초반부터 빠르게 그리고 높은 라인을 통해서 압박을 가져갔었거든요. 높은 에너지 레벨을 통해서 결국 세트피스 기회 살려내면서 첫 번째 득점까지 기록합니다. 양팀의 직전 맞대결이었죠. 리그 9라운드 경기에서도 박태홍 선수가 역전골을 넣으면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었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었는데 시흥을 만나면 박태홍 선수 득점 본능이 뿜어져 나옵니다. 당시에는 선제골을 먼저 허용을 한 이후에 신영준의 동점골 그리고 박태홍의 역전골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 있는 부산교통공사였습니다. 이후 14번의 라운드를 거쳐서 다시 만나게 된 양팀. 그 시간 동안 양팀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의 상성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 본인들이 리그 선두로 올라서기로 했고 부산교통공사의 이 리턴 매치에서 반드시 서력을 좀 다짐을 했을 텐데요. 전반전 20분경에 박태홍 선수에게 세트피스 기회에서 첫 번째 실점을 허용하면서 1대0으로 일단 전반전을 끌려가게 됐습니다. 김민준. 한건용입니다. 공의 흐름을 많이 늦추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긴 패스를 이용해서 왼쪽 측면의 뒷공간을 바라봤습니다. 끝까지 수비. 김상균과 황건혁이 겹쳤는데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김덕수 골키퍼도 이번 시즌 팀의 리그 선두를 지켜내는데 큰 일조를 했었는데 방금 전 헤더 슈팅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코스가 절묘했던 박태홍 선수의 헤더였고요. 원터치 머리 쪽에 맞았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습에 송민우. 그 사이 플레이는 재개가 됩니다. 송민우 선수가 자리에서 넘어지는 모습인데 왼쪽 안면부에 바로 앞쪽에서 공과 충돌이 있었습니다. 양팀의 선수들이 더운 날씨 속에서 경기를 치르고 있는데 경기 초반부터 이렇게 그라운드 위에서 정비의 시간이 필요한 선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터치로 황건혁 선수, 한건영 선수죠. 한건영 선수가 돌려주는 패스였는데 바로 앞에서 송민우 선수가 머리로 받아냈습니다. 충격을 조금 진정시키고 일어난 송민우.
앞서 유동규 선수도 머리에 테이핑을 하고 들어온 만큼 특히 안면부의 충돌 양팀의 선수들 모두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스로인 곧장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에게 던져줍니다. 네이버 댓글로도 양팀 다 부상 없이 경기 치르길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경기 초반부터 안면 쪽에 이 충격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오늘 경기입니다. 아직까지 부상을 입고 경기장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선수는 없고요. 조심해서 경기를 치러야겠습니다. 왼쪽 측면 반격에 나서는 시흥시민 축구단. 리그 선두의 저력을 또 보여줘야겠습니다. 정상규 오른발로 한 칸 뒤쪽으로 뺐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갑니다. 먼저 끊었고 짧은 패스로 다시 한번 풀어나오는 부산교통공사. 먼 쪽으로 치고 달려갑니다. 이민우 직접 달려가는데요. 공 경합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라인 근처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밟아주면서 전효석의 수비가 유효하게 통했습니다. 이번엔 이민우 선수가 직접 한번 크게 치고 달려가 봤는데 마지막까지 전효석 선수가 태클의 타이밍을 잡아냈습니다. 유동규가 돌아서는 과정에서 반칙. 전반전 초반부터 이어져 왔던 부산교통공사의 수비 기조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위치에서부터의 압박, 그로 인한 볼 탈취, 그리고 볼 탈취를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낮은 위치에서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러놓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박준영 사이 공간 패스 원터치로 돌려줬는데요. 걷어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길게 처리. 하프라인 근처 팔에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네이버 댓글을 통해서 왜 1위 팀인지 보여주자 이런 댓글도 응원의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시흥시민축구단 현재 K3 리그를 정평하고 있습니다. 승점 40점으로 선두에 올라있는 만큼 남은 시간이 또 많이 남아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자 지금은 미끄러지면서 정상규 선수가 패널을 밟고 넘어졌습니다. 곧바로 허리 쪽에 통증을 호소하면서 정상규 선수가 쓰러졌는데요. 자 오늘 경기 양팀의 선수들이 경기 초반부터 다양한 변수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부상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양팀의 전반전. 다행히 정상규 선수도 일어났고요. 이런 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먼 거리 오른발 슈팅 굴절. 김덕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작은 부상의 순간들이 조금씩 많이 도래하는 경기. 이런 날 정말 큰 부상이 온 경우가 많거든요. 양팀의 선수들이 정말 조심을 해서 일단은 경기를 해야겠습니다. 왼쪽에서 정상규 뒷공간으로 밀어줬는데 한번 뱉어냈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전효석 내려와서 받아줬습니다. 유동규 그리고 정상규까지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밀집된 수비 뚫어내기가 힘든데요. 두 선수 겹쳐서 넘어졌습니다. 플레이는 계속됩니다. 돌아서면서 들어줍니다. 왼쪽에서 박태홍. 시흥시민의 스로인입니다. 패스 플레이를 통해서 무언가 부산교통공사의 페널티 박스 안쪽 지역에서 플레이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 마무리 슈팅까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헤더. 오성진의 컨트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동희의 수비. 그러나 경기는 계속됩니다. 하프라인 건너서 뒷공간으로 곧장 패스가 이어졌습니다. 노동건 수비를 한 명 앞에 두고 오른발 각도 접어둡니다. 협력 수비 성공적으로 해내는 시흥시민 축구단.
오히려 본인들이 앞쪽으로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유현규 뒤쪽에서 잡아채는 움직임. 정현식 선수가 반칙, 그리고 양팀의 첫 번째 옐로 카드를 받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주장 정현식 선수가 오늘 경기 첫 번째 경고를 부여받았습니다. 카드를 한 장 안은 채 남은 경기를 소화하게 되는 정현식. 그리고 시흥시민축구단은 프리킥 기회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역습을 또 하나의 역습으로 받아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유현규 선수의 전지를 계속해서 허용을 했더라면 또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질 수 있었겠습니다. 오른발 먼 쪽으로 찍어줬습니다. 헤더. 유동규가 끝까지 쫓아가서 살려냈습니다. 공 살아있고요. 전유석, 유동규 오른발 한 번 접고 내려갑니다. 이 과정에서 반칙. 유동규가 박스 근처에서 또 한 차례 프리킥을 얻어냈습니다. 유동규와 유현규 이 두 선수가 공격 진영에서 최근 페이스가 정말 좋기 때문에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도 이 두 선수에 대한 압박의 강도, 그리고 태클을 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송민우 선수가 프리킥을 처리할 채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프리킥보다는 훨씬 더 좋은 위치에서 시흥시민축구단이 추가적인 세트피스 기회를 가져갔습니다. 오른발의 송민우. 전반전이 종료되기 전에 동점을 맞춰놓고 가야 되는 시흥시민축구단. 역시 박스 안쪽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송민우 감아줍니다. 낮게 앞선에서 끊었고요. 오른발로 내줬습니다. 다시 돌려봤는데 임팩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이 떠있고 달래놓습니다. 하프라인 넘어서 빠르게 황건혁이 주변을 살핍니다. 빠른 스피드의 황건혁 2대1 패스 왼쪽 측면 공간 끝까지 따라가서 왼발 크로스. 유현규가 이 지역까지 내려와서 크로스를 막아냈습니다. 황건혁과 부산교통공사의 역습 전개도 위협적이었습니다만 유현규 선수의 이 리커버리 능력도 정말 놀랍습니다. 최전방 지역에서 가장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상대편의 크로스를 막아냈던 유현규. 왼쪽 측면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코너킥입니다. 반면 추가골이 필요한 부산교통공사 이번에도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많이 감겨져서 나갔습니다. 부산교통공사의 이 코너킥 찬스 조금씩 과하게 감기면서 안쪽에 자리를 잡은 선수들의 머리에 맞지 못하는 모습이 전반전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시흥시민의 골킥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전반전 12분가량이 남아있는 양팀의 23라운드 경기. 부산교통공사 박태홍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선수 헤더 감각적인 터치로 플레이를 이어갔고요.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나갔는데 소유권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이어진다면 부산교통공사는 후반전 또 신영준 선수를 투입하면서 다른 분위기를 모색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흥시민 입장에서 신영준 선수가 투입이 되게 된다면 역습과 뒷공간에 대한 견제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전반전 균형을 맞춰놓고 후반전으로 들어가야 하는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또 한 번 스로인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이민우 박스 근처 아크 정면까지 왔는데요. 왼발 임팩트 걸리지 않았고 자 사이공간 패스 오른발 슈팅 제대로 맞지 못했습니다. 이승민이 쇄도하면서 오른발 임팩트를 가져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은 일단 노동건 선수였나 이민우 선수였던 걸로 보이는데
앞선에서 권용현 선수였군요. 권용현 선수의 시야가 정말 2차적인 또 기회를 찾아줬습니다. 쇄도하던 이승민 선수의 오른발 임팩트가 조금 들어올려서 맞으면서 정확하게 골문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10여 분 남아 있습니다. 시흥시민의 낮은 위치에서 스로잉. 남은 전반전 시간 동안 시흥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낮은 위치에서부터 시작되는 부산교통공사의 압박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또 플레이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스로인을 길게 선택해봤는데 다시 돌려받은 김상균, 높게 띄워서 전방을 봤습니다. 터치가 뒤쪽으로 조금 흘렀는데요. 박정유 골키퍼에게까지 연결이 됐고 그 전에 압박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이승민 선수의 축구화로 보이는데 터치가 조금은 두 선수 사이에서 애매한 길이로 이어지면서 순간적으로 압박을 붙어봤던 시흥시민 축구단이었습니다. 권진영이 높게 찍어 차줬습니다. 박준영의 헤더 떨어져 나왔고 이민우가 왼쪽으로 황건혁 왼발 접어둡니다. 재치 있는 개인기까지 보여줬는데 골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라인을 타고 그대로 안쪽까지 이어졌더라면 결정적인 기회까지 또 엿볼 수 있었겠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골킥 길게 또 한 번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황건혁 김민준이 한건용에게 한건용 김민준. 자, 시흥시민 축구단도 라인을 조금씩 올렸는데요. 결국 공을 끊어냈습니다. 상대편 진영 원터치 패스 송민우 쇄도하던 반대편의 정상규를 봤습니다. 그러나 박태홍이 먼저 눈치를 채고 끊어냈고요. 패스기를 읽어내는 수비까지 이동희. 시흥시민도 특유의 이 오른쪽 공간 그리고 왼쪽 이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2대1 패스, 3자 패스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방금 전과 같은 패스가 연결이 됐을 때 시흥시민 축구단의 공격 루트가 활짝 열리는 모습을 리그 내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또 상황에 따라서 다재다능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스피드와 높이 모두 살리는 공격을 이어나갈 수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특히나 이적생으로 들어왔던 유동규와 유현규가 더해지면서 이 시흥시민의 스피드가 더욱 살아났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김상균이 띄워줬습니다. 오성진 따라갔는데요. 강하게 넘어집니다. 반칙 선언됩니다. 권진영이 팀의 두 번째 경고를 받습니다. 김상균이 돌려줬던 공, 오성진이 스피드를 살리면서 공을 따라가던 과정 뒤쪽에서 권진영 선수의 강한 경합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두 선수의 강한 충돌, 권진영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김상균 선수는 주심에게 무언가 추가적인 어필을 이어가 보고 있는데 오성진 선수의 상태를 체크했던 의료진 괜찮다는 신호를 일단 보내줬습니다. 화면상 라인 바깥쪽에서 지금 이제 다시 들어왔군요. 오성진 선수가 치료를 받고 상태를 확인한 후에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위치를 옮겨갑니다. 이 측면에서 오성진 선수의 영향력이 많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시흥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 오성진 선수가 부상으로 나간다는 것 정말 그 타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이어지는 프리킥 기회. 송민우 붙여줍니다. 반대편 발바닥으로 눌러줬고 왼발 슈팅. 수비에게 막히면서 걷어냅니다. 전반전 막판으로 갈수록 박스 안쪽에서의 터치와 슈팅까지는 많아지고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 마침표가 찍히지 않고 있습니다. 스로인 가져가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김민준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양팀의 선수들이 움직임을 봐서는 쿨링 브레이크가 선언이 됐군요. 전반전 막판에 쿨링 브레이크가 진행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기온의 날씨가 다시 한번 도래를 했고요. 짧은 쿨링 브레이크를 통해서 적절한 시점에서 선수들의 열을 식혀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민준과 황건혁도 스로인 지역에서 모두 수분의 섭취를 마쳤고요. 짧게 내준 이후에 시흥시민 축구단 쪽으로 소유권을 넘겨줍니다. 송민우 줄 곳을 찾습니다. 이동희 밟아놓고 뒤쪽 송민우에게. 송민우 선수와 이동희 선수 둘 중에 한 선수가 두 명의 센터백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서 함께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송민우 이번에는 왼쪽 공간 넓은 지역의 동료를 받습니다. 받아놓고 왼발 크로스 뒷발 걷어냈습니다. 유현규의 센스 있는 뒷발 터치. 그러나 더 깊은 지역의 동료에게까지는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감각적으로 돌려놨던 유현규의 터치. 그 이전에 김기영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있었고요. 유동규 선수 바로 앞쪽에서 권진영이 발을 갖다 대면서 걷어냈습니다. 양팀의 전반전 정규 시간 이제 2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코너킥 올려줍니다. 헤더! 임팩트가 높게 맞았습니다. 지금은 제공권에서 임팩트를 가져갔었던 시흥시민 축구단이었는데 너무 높게 맞으면서 크로스바를 멀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패스 플레이와 세트피스 기회에서 기회를 잡았을 때 시흥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좋은 흐름 속에서 한 골을 만들어내고 후반전으로 가야 될 텐데요. 전반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운데 연결 송민우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정상규가 스피드를 살리는데요. 가운데 연결 다시 한번 주고받습니다. 정상규 넓은 공간 오른쪽 측면까지 봤는데 수비에게 1차적으로 막혔습니다. 김상균의 위치를 한번 바라봤던 정상규. 이동희 전효석이 왼쪽으로 유동규 수비 진영에서 조금은 짧은 패스로 숨을 가다듬고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라인 근처 주고 들어갑니다. 오성진 선수 앞쪽으로 두 명의 선수가 가로막는 모습인데 한건영과 황건혁 두 선수가 오성진 선수에 대한 견제를 이어갔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입장에서는 1대0의 스코어 리드를 잡은 채로 전반전을 끝내야겠고요. 그만큼 전반전 내내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오성진에 대한 마크도 철저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상규 돌아서면서 수비수 한 명을 벗겨냈습니다. 그러나 뒤쪽에서 태클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지겠습니다.
돌아서면서 한건영 선수를 벗겨냈는데 권영현 선수를 벗겨냈는데 이후 따라오면서 권영현 선수가 마지막까지 수비를 했습니다. 양 팀의 전반전 정규 시간은 모두 흘렀고요. 추가 시간으로 2분이 주어졌습니다. 프리킥은 역시 송민우가 준비하는 시흥시민축구단. 전반전 중반부터 세트피스 기회가 늘어나고 있는 시흥인데요. 이번에도 짧았습니다. 가슴으로 받아놓고 뒷발 임팩트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권영현이 밀고 올라갈 때 송민우 선수가 뒤쪽에서 끌어안았습니다. 송민우가 역습 지연에 대한 행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전반전부터 양팀 통틀어 3장의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한건영 길게 붙여줍니다. 뒤쪽으로 전유석 왼쪽 라인 따라서 걷어냈습니다. 정상규 스피드를 또 한번 살리면서 빠르게 상대편 진영을 바라보는데요. 2명 사이 공간 패스 힘이 실리지 못했습니다. 넘어지는 권용현. 정상규의 반칙 노동건 선수가 이끌어냈습니다. 전반전 정현식과 권진영 선수가 부산교통공사 측에서 경고를 받았고요. 시흥시민축구단은 송민우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터프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 양팀의 23라운드 경기. 추가 시간도 모두 흘렀습니다. 띄워줬는데요. 헤더.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23라운드 전반전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의 23라운드 맞대결, 그리고 이번 시즌 두 번째 맞대결 전반전 박태홍 선수의 선제골로 1대0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이 리드를 잡은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흥시민축구단은 1위 수성을 위해서 그리고 더욱더 달아나기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은 무승의 늪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승점 3점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일단 전반전 현재까지 부산교통공사가 코너킥 기회를 살려내면서 리드를 잡았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23라운드 경기가 이어지고 있고 뜨거운 열기가 후반전에도 이어질지 양팀의 후반전 경기를 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시흥 정황체육공원입니다. 네, 확실히 제공권과 그리고 피지컬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등지고 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렵게 왼쪽으로 공을 살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김태윤 선수인데요. 김태윤 몰고 가면서 골! 김태윤 믿을 수가 없습니다. 2003년생의 이 선수 데뷔전에서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자, 들어온 지 5분도 되지가 않았는데 지금 이 접자마자 본인이 정말 강력한 가마차기 슈팅으로 이 본인의 데뷔골을 기록을 합니다. 아, 워낙 강한 슛이었기 때문에 골망을 맞고 튀어나왔거든요. 네. 저는 순간 골대를 맞았나 싶을 정도로 강한 슛이었습니다. 자, 정말 이 답답했던 창원의 오늘 경기 흐름 속에서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정말 이 패기 넘치는 슈팅을 통해서 본인의 데뷔골을 또 신고해냅니다. 김태윤 데뷔전 거의 터치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 자, 정말 원샷 원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가마차기 슈팅을 한 것이 아니라 접고 나서 완전히 본인의 인프런트 슈팅을 강하게 가져왔는데 워낙 잘 맞다 보니까 무회전성으로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슈팅이 되고 말았습니다. K3 리그 첫 번째 무대, 본인의 첫 번째 득점으로 가볍게 신고합니다. 김태윤. 이 시간을 정말 영리하게 벌어내면서 본인들의 소유권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미스예요. 네. 자, 이재곤에게 공이 흘렀습니다. 이재곤 왼쪽에서 접어놓고 이재곤! 들어가면 골망을 갈랐습니다. 창원시청 2대0을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김현중 선수의 실수가 이어졌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이재경 선수가 드리블한 이후에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줍니다. 누워서 기쁨을 만끽했던 이재권. 창원시청이 경기 쐐기를 박을 준비를 끝냈습니다. 자, 계속 밀고 있었던 천안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번 이 추가 실점은 굉장히 뼈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 남은 시간을 봐서는 정말 사실상 쐐기골이 될 수도 있는 이재권 선수의 득점입니다. 추가 시간이 주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더 양팀 모두에게 크게 느껴질 만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이재권 선수가 왼발로 감각적으로 돌려놨네요. 네, 지금 이 순간적으로 마지막 터치가 길게 되면서 슈팅으로 가져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끝까지 집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냈습니다. 자, 그리고 강동훈 선수도 오프사이드 위치였기 때문에 본인이 센스 있게 피해주면서 득점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이재권 선수의 누워서 하는 눔레몬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역시 인상적이었는데요. 자, 그만큼 굉장히 오늘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었던 이재권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을 기록한 이후에 공에 물을 터는 동작을 한번 보여줬고요. 이 위치에서 김해는 굉장히 좋은 프리킥이에요. 왜냐면은 마르코 선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마르코 선수의 또 뚝배기가 있지 않습니까? 장백규 네, 마르코 마르코 라이코비치 결국에는 머리였습니다. 네, 마르코 선수의 뚝배기가 이번에도 터졌습니다. 와, 이번에는 정말 크로스 궤적 굉장히 좋았고 그걸 놓치지 않은 마르코의 헤딩. 아, 마르코 선수 정말 자신의 이런 장점을 또 이렇게 보여주네요. 정말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르코의 헤더 위협적인 걸 알고 있지만 알고도 못 막습니다. 네, 제가 이 프리킥 차기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찬물로 또 한 차례 온도를 낮췄네요. 이 마르코 선수의 머리에 자석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다시 한번 보시죠. 와, 네, 지금 굉장히 저 헤딩이 쉬운 헤딩이 아니에요. 저는 좀 멀다고 봤거든요, 사실. 네, 이게 그러니까 공이 올라오는 방향과 아예 반대로 지금 꺾어 놓은 거잖아요. 게다가 이 몸을 이미 날린 상태였고 저 장면에서 저런 동작으로 저렇게 강하게 헤딩 슈팅을 할 수 있다는 건 저 선수 헤딩 파포스트 헤더 들어갑니다. 강릉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새롭게 합류한 이병욱이 깔끔한 헤더 득점. 강릉에게 리드를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0. 완벽하게 약속된 플레이. 유호성의 왼발 코너킥 높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반대쪽 포스트로 향했고요.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병욱이 높은 신장을 활용해서 찍어 내리는 듯한 헤더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강릉시민축구단 이병욱 박스 안쪽에서 오른발로 양주시민축구단 동점을 만들어내는 후반전. 주장 김경훈입니다. 중앙에서 열려 있었던 공간 놓치지 않았었던 오른발 마무리. 결국에는 양주시민축구단이 후반전 시작 약 13분 만에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루즈볼. 주장 완장을 차고 있는 김경훈이 교체로 들어와서 자신이 왜 후반전에 선택을 받았는지. 주니어 오른발입니다. 호! 중앙을 그대로 뚫습니다. 주니어의 페널티킥 성공. 다시 한번 앞서 나가는 강릉시민. 스코어 2대1입니다. 이렇게 주니어는 휴식기 이후에 첫 번째 하반기 경기에서 바로 득점포를 쐈습니다. 방향을 움직이면서 오른발로 발을 바꿨고요. 골키퍼의 방향을 간단하게 속여내면서 중앙 쪽을 뚫어 들어가는 페널티킥. 조금씩은 턴오버가 많아지고 있어요. 네. 또 뺏어냈죠. 진짜 달려갑니다. 찬스입니다. 지금 정상규 들어갑니다. 정상규 막아냅니다. 이 세컨 골 들어갑니다. 자, 유현규 선수 이적생으로서의 또 새로운 좋은 모습 또 한 차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유현규 선수가 흘러나온 볼에 대한 집중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터져줘야 하는 그 시점에서 시흥이 일단 선제골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시흥 시민축구단 먼저 1대0으로 앞서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이 목포의 빌드업 실수예요. 네. 그 상황을 놓치지 않았던 이 유현규가 일단 정상규 선수에게 내줬고, 유현규 선수가 가장 좋았던 점이 지금 패스를 내준 이후에 직접 안쪽으로 침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직접 이렇게 발로 뛰다 보니까 이런 세컨볼 찬스에도 유현규 선수가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연결됩니다. 왼쪽입니다. 좋은데요? 들어갑니다. 연결 뒤쪽으로 빼줬습니다. 그대로 앞쪽에서 오성진! 열렸습니다. 슈팅 들어갑니다. 자, 시흥 시민축구단 2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오성진입니다. 자, 지금 목포가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 와중에 시흥이 이 한순간이 노렸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헐거워진 목포의 수비진들을 어쨌든 시흥이 또 한 번 노려내면서 오성진 선수가 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흥 시민축구단 이렇게 2대0까지 앞서갑니다. 방금 전에 한 골로는 이제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말씀주셨는데 곧바로 두 번째 골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어쨌든 목포의 수비진들이 확실히 전반전보다는 헐거워졌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 쪽에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이창훈 선수에게 약간은 목포의 수비진들이 끌려가는 와중에 오성진 선수는 완전히 프리한 찬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성이에요. 자, 빠르게 달려갑니다. 하프라인 넘어섰고요. 젖은 그라운드 위를 빠르게 질주합니다. 자, 그대로 박스 안쪽까지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먼 거리를 혼자 힘으로 달려와서 마무리 슈팅까지. 화성 FC의 전광석과 같은 이 선수 바로 정지용입니다. 당진과 화성의 맞대결, 지금 당진이 경기 초반 분위기를 잘 잡아가고 있었는데 이 세트피스에서 흘러나온 공을 그대로 본인이 운반하면서 반대편 골대에서 마무리까지 정직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공 가져옵니다. 당진의 패스 좋았어요. 박스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왼발 슈팅 득점! 이 선수의 이름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최골재민! 완벽한 침투 패스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까지 당진 시민축구단이 이제 균형을 맞춥니다. 스코어 1대1. 제갈재민의 침투 정말 좋았고 이 포스트 터치가 와 정확했어요. 물이 흐르고 있는 그라운드 속에서 이 포스트 터치의 강도 조절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았을 텐데 다시 보시죠. 이 침투 패스 그리고 툭 쳐놓는 패스. 골키퍼가 성급하게 나올 수 없는 길이로 없는 강도로 툭 쳐놓고 마무리까지. 제갈재민의 물오른 득점 감각 얼마나 무서워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경기 멀티골에 이어서 이번 경기도 시간이 늘어났어요. 땅으로 이렇게 패스를 깔아주는 빈도도 늘어났고요. 공용은 안쪽 넣어줍니다. 연결이 됐고요. 오른발 슈팅 들어갑니다. 균형을 깨뜨리는 원더골이 터졌습니다. 화성이 이제는 한 발짝 앞서 나갑니다. 화성이 조금씩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공용훈 선수였을까요? 자, 오른발로 정말 아름다운 궤적으로 감아보냈고 파포스트 상단 구석에 이인수 골키퍼가 몸을 던져봤지만 손이 닿을 수 없는 지역에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자, 박우정이 오른쪽에서 흔들었고 짧게 내준 공이 다리 사이로 통과되면서 너무나 예쁘게 슈팅 때리기 좋은 위치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완벽한 마무리. 화성FC 중원의 엔진 공용훈 선수가 득점을 기록합니다. 코너킥을 가져가는 파주시민 축구단. 이번엔 짧게 갔습니다. 내려와서 받아주고 넓은 공간 아는산이 직접 돌파. 슈팅 페이크 이거에 왼발! 아는산이 결국 직접 해결합니다. 돌아온 K3, 돌아온 파주시민. 아는산이 팬들에게 첫 번째 득점을 선물합니다. 스코어 1대0. 직전 코너킥 상황. 김도윤 선수의 날카로운 헤더 슈팅이 막히면서 아쉬움을 삼켰던 파주시민 축구단인데 결국 안은산 선수 반대편 코너 플레이에서 직접 마무리합니다. 스코어 1대0. 파주시민 축구단이 전반전 30분이 되기 전에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이번엔 그동안의 코너킥과 다른 공격 루트를 전개해봤던 파주시민 축구단 그리고 안은산이었는데 왼발 그림 같은 가마차기 한방. 결국 박청효 골키퍼의 손끝을 뚫어냈습니다. 주고 들어갑니다. 정현식 왼발로 꺾어줬어요. 박스 라인 근처 안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내주고 이어받고 박스 안쪽에서 왼발 슈팅! 결국에 신영준의 왼발에서 동점골이 터집니다. 스코어 1대1. 부산교통공사가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신영준이 결국 해결사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전반전부터 교체 투입돼서 경기를 진행했던 신영준. 배심의 왼발 슈팅으로 경기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박스 근처에서 주고 다시 돌려받는 움직임 후반전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번에는 페인트까지 섞어가면서 박스 안쪽 깊은 곳까지 이동을 했고 왼발 슈팅으로 상대편의 골문을 열어젖혔습니다.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우종욱 선수나 조혜찬이나 이렇게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활약이 중요하거든요. 멀리서 그대로 트라
조용했던 청주 FC. 리그 선두를 재탈환한 이후에 이제는 굳히기가 필요한 시흥시민축구단, 그리고 연이어서 리그 선두를 만나면서 선두권의 교통정리에 나선 부산교통공사와의 2022 K3 리그 23라운드 경기 후반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반전 박태웅 선수의 코너킥 선제골에 힘입어서 스코어 1대0 부산교통공사가 앞서 있는데요. 후반전 45분 동안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수들이 또 한 차례 새로운 공격의 활로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그동안 정말 이 선제골이 절실했던 상황이었는데 본인들의 필요했던 흐름을 전반전 해내면서 1대0 리드를 잡은 채 후반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선두권의 팀만 만나면 정말 강해지는 부산교통공사, 파주시민축구단과도 1대0 끌려가던 상황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무승부를 거둬냈고, 시흥시민축구단을 상대로는 먼저 득점까지 기록을 하면서 1대0의 리드를 잡았습니다. 리드를 지키고 혹은 더 늘려가면서 경기를 가져오고자 하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본인들 패배 이후에 6경기 만에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고자 하는 부산교통공사, 그리고 파주시민축구단을 따돌리면서 승점 차이를 확보하고 싶은 시흥시민축구단, 승리를 위해서는 후반전 2골이 필요하겠습니다.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던 시흥시민축구단이었고 10경기에서 7승 2무 1패, 정말 좋은 성적을 올 시즌 홈에서 거둔 바 있는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경기의 결과가 나기까지는 45분을 더 가야만 합니다. 유동규와 유현규 두 선수가 역시 후반전에 시흥시민 공격을 이끌겠습니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후반전 경기도 출발하겠습니다. 진영 바꿔서 오른쪽 푸른색 유니폼의 시흥시민 축구단, 왼쪽 하얀색 유니폼의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정상규, 전반전 또 한 가지 특이점이라고 뽑아보자면 양팀 선수들 모두 높은 위험도, 부상에 대한 높은 위험도를 가진 채 경기를 치렀습니다. 유동규 선수는 머리 쪽의 충격 그리고 출혈에 의한 치료를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나왔고요. 그 외에도 송민우 선수 그리고 김상균 선수까지 공에 의한 접촉으로 많은 부상의 위험한 장면들이 나왔었습니다. 후반전 확실하게 부상 없이 남은 경기를 또 치러야 할 양팀의 22명 선수들이고요. 멀리 차주는 박청혁 골키퍼, 한건용, 소요시간을 늘려가면서 오른쪽 라인 따라서 굴려줬습니다. 이승민 오른발 원터치 크로스 반대편 지나갑니다. 권용현의 결정적인 찬스, 골문을 외면했습니다. 아쉬움을 여러 차례 삼키는 권용현, 이승민의 땅볼 크로스 정확하게 권용현 선수 발밑으로 향했는데 임팩트가 골문 왼쪽으로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후반 시작과 함께 좋은 빌드업을 통해서 우측면을 허물었던 부산교통공사, 반면 시흥시민축구단은 가슴이 철렁한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김기영, 수비 3명이 애워쌌는데요. 일단 소유권을 지켜내는 시흥시민축구단, 정상규가 전효석에게, 라인 따라서 붙여줍니다. 먼 쪽 지역까지 올라가 있는데요. 끝까지 공을 지켜냅니다. 수비 3명 사이 결국에는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후반전에도 오성진 선수의 오른쪽 측면 파괴력을 견제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수비 3명 사이를 본인이 헤집고 나오면서 결국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프리킥 준비하는 송민우,
전반전에도 세트피스 기회 자체는 시흥시민축구단이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만 결국 결정을 지었던 건 부산교통공사였거든요. 올려줍니다. 헤더! 빗나갑니다. 골문 왼쪽으로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지금은 전유석 선수였던 걸로 보이는데 본인의 위치에서 그대로 헤더를 따내면서 들어갔더라면 전반전 부산교통공사가 득점한 것과 거의 흡사한 과정 속에서 그리고 유사한 코스로 동점골이 나올 뻔했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는 시흥 정왕체육공원 왼쪽 측면에서 왼발로 찍어 올려줬습니다. 한 번 더 가는데요. 머리로 넘어지면서 처리. 반칙입니다. 정상규 선수가 이승민의 전진을 방해해주면서 수비까지 성공을 시켰습니다. 시흥 정왕체육공원에 해가 저물면서 이 노을이 들이우는 현재 날씨 해를 마주보고 있기 때문에 몇몇 선수들에게는 낮게 떨어지는 햇빛이 좀 경기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댓글을 통해서 시흥이 왜 1위를 하고 있는지 알려줘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본인들이 이 K3 리그에서 이번 시즌 승격과 동시에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를 또 후반전을 통해서 증명해야 하는 시흥시민축구단입니다. 왼쪽 측면에서 오프사이드가 선언이 되면서 시흥시민축구단이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전효석, 김기현 거쳐서 중원에 마찬가지로 전방의 높은 숫자, 많은 숫자들을 유지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짧은 패스를 통해서 스피드 있는 공격 전개를 이어나가는 시흥시민이기 때문에 볼 터치 횟수를 제한시키면서 긴 패스를 유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의 수비 전략입니다. 사이 공간으로 내줬는데요.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정상규 선수 쪽에 반칙이 인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황건혁 선수도 경고를 받습니다. 후반 시작 5분여 만에 부산교통공사에서 세 번째 옐로카드가 나왔습니다. 전반전 정현식과 권진영 선수가 경고를 받았는데 후반전에 이어서 황건혁 선수가 오늘 경기 경고를 안은 채 남은 40여 분을 소화하겠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페널티 박스 정면 라인 근처에서 밀집되어 있고요. 송민우가 프리킥을 준비합니다. 유현규는 뒤쪽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는데요. 날카롭게 올라갑니다. 헤더! 이번에도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송민우 선수의 킥이 적절한 탄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만 시흥시민축구단 마지막 마무리가 되기에는 조금씩 임팩트가 부족한 상황. 전반전 후반전 통틀어서 많은 세트피스 기회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동점골은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넘겨줍니다. 유현규 내려와서 받아주고 오른쪽 타고 들어가는 오성진을 봤는데요. 김민준의 스피드도 빠릅니다. 걷어내는 박성혁 골키퍼. 오른쪽 라인을 벗어났습니다. 김상균 스로인 멀리. 자, 박스 근처인데요. 유동규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따냈습니다. 박스 안쪽 접어놓고 왼발 밀어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왼발 벗어납니다. 이동희의 왼발 임팩트. 골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유동규 선수의 적극적인 압박이 통하면서 공을 가져왔고 박스 안쪽에서 이어지는 움직임. 이동희의 왼발에까지 걸렸습니다만 코너킥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왼쪽에서 코너킥. 오른발 각도 낮게 깔았습니다. 다시 돌려받으면서 원터치로 받쳐주는데요. 밀어내는 부산교통공사. 김기영 왼발. 이민우에게 막혔습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이민우. 최후방의 김덕수 골키퍼에게까지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또 한번 센터 서클 진영에서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이동희 주변을 살피면서 공을 지켰고요. 왼쪽 측면 라인 따라서 정상규의 뒷공간을 봤습니다만 패스가 깊었습니다. 정상규가 왼쪽 측면에서 흔드는 움직임, 그리고 유현규가 버텨줄 때 유동규 선수가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움직임, 이런 것들이 좀 가미가 될 때 시흥시민 축구단의 유효한 공격 전개가 이어질 수가 있겠는데요. 시흥시민 축구단이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2장의 교체 카드를 먼저 사용합니다. 이창훈과 임정빈 선수를 투입하고요. 그러면 이동희 선수를 빼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2명의 선수를 교체해주는 박승수 감독입니다. 유현규, 유동규가 받아내보려고 했습니다만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이창훈과 임정빈을 투입한 박승수 감독. 이창훈 선수는 역시 유동규와 유현규 선수가 이적하기 전까지 또 시흥시민 축구단의 공격을 이끌었던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K3 리그로 넘어올 때 과연 이창훈 선수의 능력, 과연 K3 리그에서도 통할 수 있을지가 귀추에 주목이 됐는데, 이창훈 선수가 올라와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창훈 선수가 기록하고 있는 8골은 또 리그에서도 득점 5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골이 필요한 만큼 가장 골을 잘 넣었던 팀의 선수를 교체해준 박승수 감독입니다. 이창훈 선수가 7월에 군사훈련을 받게 되면서 빠져있는 기간 동안 유동규와 유현규가 정말 이 이창훈의 빈 공간을 잘 메꿔줬는데요. 복귀 이후에 조금씩 다시금 선발 명단 그리고 피치 위의 적응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당연히 이창훈 선수의 발끝에서부터 무언가가 만들어져야겠고요. 이창훈과 유현규, 유동규 모두의 이 시너지가 또 필요한 상황입니다. 높은 위치에서의 압박, 멀리 걷어내는 부산교통공사. 헤더로 떨어뜨려 줬고 왼쪽 라인 따라서 굴려줬는데요. 오성진 잡아냈고 왼발 크로스는 이승민에게 막혔습니다. 다같이 시흥의 득점을 향하여 힘차게 골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서 또 한 번의 코너킥. 송민우 선수 입장에서도 많은 세트피스를 본인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위협적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더욱더 신중하게 시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른발로 날카롭게 또 한 번 코너킥입니다. 박스 안쪽에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 이민우 선수였고요. 본인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같은 위치에서 또 한 차례 코너킥, 역시 송민우가 준비합니다. 송민우 올려줍니다. 문전에서 먼저 걷어냈고요. 오른발 임팩트, 소유권 아직 있습니다. 반대편 넘겨줍니다. 가운데서 오른발 아직 혼전 상황, 그리고 오른발 들어갑니다. 이 어지러운 혼전 상황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스코어 1대1 균형을 맞췄습니다. 주인공은 박준영. 결국 세트피스에서 떨어져 나왔던 세컨볼을 통해
시흥시민 축구단이 오늘 경기에 원점을 맞춥니다. 헤더가 떨어진 이후에 반대편에서 이어졌던 혼전 상황. 문전에서 여러 명의 선수들이 볼에 관여를 하면서 어지러운 상황이 이어졌었는데요. 그쪽에서 쇄도하던 박준영 후회 없는 슈팅 한 방으로 시흥시민의 귀중한 동점골을 선사했습니다. 무슨 멘트를 하기 어렵도록 혼전 상황이 이어졌는데 이 우당탕탕 상황을 박준영 선수가 시원한 슈팅 한 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귀중한 동점골. 킥오프를 통해서 경기가 재개가 되겠습니다. 현재 스코어 보드에 2대0으로 부산교통공사가 앞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바뀌었군요. 1대1 동점을 맞췄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이렇게 되면 또 얘기가 많이 달라집니다. 경기의 균형을 맞춰놓은 시흥시민 축구단. 이제는 오히려 한 골을 더 득점을 하게 된다면 본인들의 승리 분위기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경기가 맞춰졌을 때 다시 한번 득점을 노려봐야겠고요. 먼쪽 포스트 헤더 가운데로 오는데요. 김덕수 골키퍼가 벌쩍 뛰어올라서 잡아냈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이 정말 왜 1위를 달리고 있는지를 조금은 보여줬습니다. 결국 오늘 세트피스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회를 가져갔었는데 어떻게든 세트피스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스코어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헤더. 강팀의 조건 이런 꾸역승도 있겠습니다만 경기가 공격진에서 풀리지 않았을 때 방패로 또 두드릴 수 있는 능력도 강팀의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오른발로 꺾어줬습니다. 반대편 이승민 따라가다가 멈춥니다. 오른쪽에서 부산교통공사의 코너킥. 자, 반면 부산교통공사는 적은 세트피스, 상대적으로 적은 세트피스로 가성비 높은 공격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전반전에 박태홍 선수의 선제골 장면도 코너킥에서부터 이루어졌는데요. 오른발로 먼 쪽으로 돌려줬는데 따라갑니다. 노동건. 그러나 공의 속도가 붙어 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가 골킥을 준비합니다. 오른발로 멀리. 권지령 선수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반칙. 박청효 골키퍼. 저 녀석의 헤더. 백스핀이 살짝 걸렸는데 바운드를 맞춰냈습니다. 유동규가 낮은 위치 좋은 타락박을 보여주는 김상균입니다. 김상균 수비 2명을 한꺼번에 벗겨냈고요. 전진 패스 이어집니다. 앞쪽 공간 넓은데요. 직접 잡고 들어가면서 왼발 슈팅 굴절! 그대로 골라인 바깥쪽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창훈 선수의 장점이 나왔죠. 접어두고 왼발 슈팅까지 가져가 봤던 이창훈.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선수가 시흥시민에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공격 전개 작업에서 빛을 발할 수가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의 공격진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세요. 부산교통공사는 오늘 경기도 만약 이렇게 종료가 되게 된다면 5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게 됩니다. 승점을 쌓는 데는 성공을 하겠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쌓이는 승점의 속도가 붙지 않는다는 점인데
일단 이 장면 오른발 크로스 멀리 떠 있고요. 권용현이 내려놨습니다. 유현규 수비 맞춰서 내보내면서 또 한 번의 스로인. 박승수 감독도 이 K3 리그에서 잘 해낼 수 있을지 시즌 전에 솔직히 의구심이 있었는데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고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하면서 반드시 1위 자리를 사수하겠다, 본인의 꿈을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박승수 감독이 했습니다. 남은 일정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흥시민축구단은 4경기 또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 이민우 선수가 쓰러진 이후에 고통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요. 안면 쪽을 감싸 안고 이민우 선수가 아직까지 조금 몸을 가누지 못하면서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점골을 기록했던 박준영 선수가 경고를 또 받았습니다. 부산교통공사에서는 3명, 시흥시민축구단에서는 2명의 선수가 경고를 안은 채 경기를 진행합니다. 이민우 선수가 머리 쪽을 감싸 쥐면서 머리 쪽을 부여잡으면서 넘어졌었던 장면인데 물을 부어주면서 열을 식히고 있고 권진영 선수가 괜찮다는 사인을 벤치에 보냈습니다. 의료진도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전반전에도 많은 팬분들이 네이버 댓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온이 기온인 만큼 날씨가 또 뜨겁거든요. 이런 날씨인 만큼 절대 다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전반전 이미 많은 전조들이 또 나왔었거든요. 이민우 선수가 다행히 본인의 힘으로 일어났습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선수를 제기했습니다. 11번 이승민 선수, 14번 권영현 선수, 27번 황보환 선수 나오고 6번 이민석 선수, 21번 박찬호 선수, 9번 그리고 현장음을 통해서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산교통공사는 이 과정에서 3명의 선수를 또 바꿔줬습니다. 임유석과 김소웅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만 3명의 선수를 교체해주는 부산교통공사 김기화 감독입니다. 김민준, 한건용이 원터치로 돌려줬습니다. 쇄도하는 선수 없이 김덕수 골키퍼에게. 일단은 이뮤석 선수가 들어온 것은 맞고요. 김소웅 선수도 전방에 투입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뮤석 선수는 직전 파주 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린 후에 또 경기를 소화를 했었는데요. 당시에도 정현식 선수와 중원에서 좋은 호흡을 보여주면서 경기를 이끌었던 바 있습니다. 끝까지 소유권 지켜내면서 오른쪽으로 방향 전환, 멀리 직접 띄워줬습니다. 헤더. 정현식 주고받는데 본인의 못 맞고 다시 한번 나갔습니다. 스로인 곧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유현규 넘어졌는데 반칙 아니고요. 한건영 뒤쪽에서 태클, 반칙입니다. 유현규가 지금은 조금 깊게 들어갔고요. 한건용에게 사과의 제스처를 보내줬습니다. 한건용 오른쪽으로. 박창호 선수가 나머지 한 명의 교체 카드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승민 선수가 빠져나갔고, 자 페널티 박스 안쪽입니다. 이민우 잡아놓고 이민우 한번 접었습니다. 넘어졌는데요. 반칙 아닙니다. 박준영의 슈퍼 태클이 되는 순간, 그리고 시흥시민이 올라옵니다. 임정민 가운데 유현규 잡아두고 왼발로 돌려줍니다. 반대편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유동규, 이창훈이 쇄도하는 임정민을 봤습니다.
넘겨주는 크로스가 박청규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이민우 선수의 뒷공간을 향했던 패스가 이어졌습니다만 마지막 기회까지 연결되지 못하면서 오히려 시흥시민 쪽으로 공격 기회가 넘어왔고요. 양팀의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넣어줍니다. 중원 패스 끊겼고요. 돌아섭니다. 이창훈. 정현식. 이뮤석. 정현식을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뮤석. 왼발로 꺾어주는 패스. 이민우 선수의 쇄도를 의식했습니다만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김덕수 골키퍼가 잡아냈습니다. 오른발 크게 돌려줬습니다. 왼쪽 빈 공간까지 김덕수 골키퍼가 많이 나와서 처리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판단력을 통해서 골문을 비우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와서 직접 처리를 했습니다. 이미 화면상에 카메라 앵글이 잡혀 있을 때 뛰어나오고 있었던 김덕수 골키퍼. 이번엔 반대편 박창호에게 연결되는 패스가 강했습니다. 바로 이전 장면이었죠. 이민우 선수의 돌파. 박준영 선수의 태클을 피하고자 한 차례 접어놓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타이밍에 박준영 선수의 태클이 정확히 이민우 선수의 공 쪽을 향했습니다. 이번에도 띄워주면서 이민우 쪽, 이민우의 뒷공간 오른발 크로스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동시에 넘어지는데요. 일어나라는 주심의 수신호. 아직 공 나가지 않았습니다. 김민준 왼발 꺾어줬습니다. 받아놓고 내줍니다. 가운데 사이 공간 패스 이어졌고요. 이민우 오른발 땅볼 크로스. 주심의 휘슬이 울리는 이유는 바로 오프사이드입니다. 우리 그라운드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시흥시민 축구단 승리의 선수들에게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동점골을 허용한 이후 부산교통공사 역시 조금씩 올라오면서 추가 득점을 향한 전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명의 선수를 또 바꿔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모색해보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김덕수 골키퍼의 킥이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포지션상으로는 김소웅 선수가 황건혁 선수의 자리로 그대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고요. 김소웅 선수는 피지컬이 신장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만 180cm인데 포스트 플레이를 또 잘 해주는 선수고요. 이민우와 김민준 선수 쪽으로 또 공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왼발 컷백 이후에 이창훈 막았습니다. 노동건. 이창훈의 회심의 오른발 슈팅. 노동건의 발을 맞고 나갔습니다. 박창호 선수 쪽에서 공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창훈 선수에게 오픈 기회가 열렸고요. 반대편 모서리를 보면서 슈팅을 때려봤는데 넘어지면서 임팩트가 조금 빗맞았습니다. 노동건 선수가 그 자리를 또 절묘하게 지키고 있으면서 역전골을 막아냈던 노동건. 아직 스코어는 1대1입니다. 송민우의 코너킥. 오른발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오성진 또 한 번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재차 크로스 기회 올라갑니다. 이번엔 멀리 헤더 떨어졌습니다. 왼발 임팩트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직접 처리를 하고 내려오는 시흥시민 축구단. 유동규가 떨궈주고 김상균의 임팩트까지. 김민준이 이어받고 조금씩 올라갑니다. 정현식. 아직 정현식인데요.
왼쪽에 뒷공간을 봤는데 김상균 선수가 흐름을 살리면서 공을 내보냈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두 선수 헤더. 오른쪽 김상균. 유현규 머리에 맞추는 데까지는 성공했습니다만 뒤쪽으로 많이 이어지지 못했고 이번엔 김기영의 헤더입니다. 임정빈이 전효석에게. 자, 지금은 이창훈이 뛰어들어가 봤는데 박태형 선수가 낙후 지점을 먼저 포착을 했습니다. 이뮤석 선수는 좌우 측면 가리지 않고 선수들에게 필요한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가져가주는 선수입니다. 팀이 필요한 공간을 찾아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는 또 빌드업에 도움을 주는 이뮤석 선수인데 이러한 이뮤석 선수를 투입을 하면서 왼쪽에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김소웅 선수를 또 배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 공간을 넓게 활용을 하겠다는 의중이 돋보입니다. 왼쪽에서 찢고 들어갑니다. 송민우의 커버. 이창훈 내주고 들어갑니다. 임정빈 길게 때려줬습니다. 우성진 선수가 스피드를 살려보기에는 너무 멀리 떨어졌고요. 한건용 왼쪽까지 연결을 시켜줍니다. 김민준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높게 찍어 차줬습니다. 헤더 정면. 김덕수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습니다. 조금씩 김민준 선수의 공간도 많이 확보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만큼 김민준 선수의 날카로운 왼발 크로스도 조금 더 자주 시도가 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박태홍 부산교통공사의 또 서포터즈인 소주 드링커스의 응원 열기도 현장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주심에 휘슬이 울렸는데 어떤 장면이 이어질지. 아, 한 명의 선수가 넘어져 있군요. 유현규 선수입니다. 김민준 선수의 크로스 장면인데 쇄도하던 이민우의 강한 헤더. 김덕수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유효 슈팅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유현규 선수는 더 이상의 경기는 소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대로 터치라인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면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유현규 선수 대신해서 어떤 선수가 또 들어왔는지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화면상으로는 27번을 달고 있는 황신중 선수가 들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전효석의 뒷공간 걷어냈습니다. 네, 황신중 선수가 들어왔군요. 자, 뒤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창훈. 박정효 골키퍼도 김덕수 골키퍼 못지않게 좋은 판단력을 보여줍니다. 헤더는 뒤쪽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한번 김덕수 골키퍼. 전효석이 오른쪽으로. 오른쪽 공간에 떨어졌고 노동건 선수가 사위를 살피면서 밀어냅니다. 노동건 선수도 부산교통공사 후반전 중반으로 접어들면서부터 수비 쪽에 한 축을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왼쪽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에도 김민준인데요. 김민준의 위치는 오프사이드였습니다. 김민준이 강하게 좀 아쉬워하는 제스처를 보여줍니다. 김소웅과 이뮤석 선수가 투입이 되면서 김민준 선수의 왼쪽 공간이 많이 살아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반면 시흥시민축구단도 이창훈 선수의 투입 이후에
유동규, 유현규, 이창훈 이 3명의 선수의 시너지를 통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김기영이 넘어지면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뒤쪽으로 이동을 해서 프리킥을 다시 처리하라는 김정호 주심의 지시. 김기영 다시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부산교통공사인데요. 뒷발로 밀어줬습니다. 연결이 됩니다. 임정민 뒷공간 찾아 들어갈 때 유동규 다시 한번 커트. 힘으로 이겨내는 한건용. 한건용 앞쪽에 동료 2명 있습니다. 뒷공간으로 패스 밀어줬는데 헤더로 한 번 밀어냈고요. 이민우 넘어집니다. 반칙. 이민우에게 황신중이 반칙을 범했습니다.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가져가는 부산교통공사. 이 자리 역시 직접 슈팅이 가능한 거리. 세 명의 선수가 공 앞쪽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고요. 수비벽의 위치를 조정하고 있는 주심의 모습. 이민우와 김민준. 두 선수가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한건용 선수까지 뒤쪽에 있었는데 김민준 지나갑니다. 이민우 그러나 한건용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이민우 선수가 찰듯하면서 그 사이에 한건용 선수가 처리를 하는 모습인데 이런 장면이 직전 파주시민 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많이 나왔었던 부산교통공사의 세트피스 패턴입니다. 이민우 선수가 오히려 사인이 안 맞은 척 이 스텝을 가져갔었는데 그 틈을 타서 한건용 선수가 기습적으로 슈팅을 시도해봤고요. 왼쪽에서 김기영. 왼발 패스는 박창호에게 끊겼습니다. 한건용 낮게 깔아서 그러나 패스가 너무 강했습니다. 오늘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된다면 시흥시민축구단은 일단 승점 1점을 확보하면서 전체 승점 41점으로 40점인 파주의 승점 1점 앞서면서 단독 1위를 더 굳건히 지키게 되겠습니다. 사이공간 패스가 이어졌고 뒤쪽까지 연결이 됩니다. 오성진, 박청효가 나오면서 공을 다룹니다. 길게 걷어내는 박청효 골키퍼. 곧바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뮤석 중원에서 직접 치고 들어가는데요. 왼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김민준 시야 확보 높여줍니다. 헤더 박스 안쪽에서 경합. 두 선수의 공중볼 다툼. 이뮤석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크로스가 길게 올라갔고 이뮤석 선수가 공중볼 경합을 위해서 같이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반칙이 그대로 선언이 됐고요. 김덕수 골키퍼 멀리 쳐줬습니다.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이 장면 센스 있는 패스가 나왔습니다. 오성진 가면서 왼발 막았습니다. 세컨볼 오른발 슈팅 골! 결국의 역전 스코어 2대1. 교체 카드가 그대로 들어맞습니다. 황신중의 역전골. 스코어 2대1로 경기를 뒤집는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결국에 이 경기를 뒤집어내는 시흥시민 축구단 1위 자리를 더욱더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오성진 선수의 이 슈팅이 막혔고 일단 뒤쪽에서 쇄도하던 황신중의 오른발 오늘 저 지역에서 두 골이 모두 터졌습니다.
동점골 박준영, 역전골 황신중. 모두 먼 거리에서부터 달려 들어오면서 그대로 반대편 포스트에 꽂아 넣었습니다. 스코어 1일, 이제 앞서 나가는 쪽은 시흥심의 축구단입니다. 전반전 20분 박태웅 선수의 세트피스 헤더 선제골, 후반전 박준영의 동점골, 그리고 종료를 7분여 정도 남기고 교체돼서 들어왔던 황신중 선수가 역전골을 마련합니다. 스코어 2대1. 이렇게 되면 실시간 상황으로 승점 43점, 2위 파주와 승점차를 석점차로 벌리게 되는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뒤쪽에서 압박, 공 지켜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투입하는 부산교통공사, 김송 왼발 꺾어줍니다. 뒤쪽에서 패스로 풀어 나옵니다. 유동규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데요. 원터치로 반대편까지 스피드를 끝까지 살리면서 살려냈습니다. 우성진, 그러나 마지막까지 달려가기에는 너무 멀리 갔습니다. 우성진 선수가 자세로 봐서는 근육 쪽이 조금 올라온 것 같은데, 나가기 직전에 이 공을 살려내는 장면에서 근육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이버 댓글을 통해서 역시 골은 신중하게 황신중,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 신중했다기보다는 정말 시원하게 한 방을 때렸습니다. 황신중 선수도 그랬고 박준영 선수도 그랬고, 신중한 공격 작업보다는 정말 이 가리지 않고 후회 없이 슈팅을 꽂아 넣었던 황신중과 박준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뒷공간으로 임정빈이 파고듭니다. 임정빈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찢고 들어가는데요. 소유권 살려냈습니다. 오른발 각도 슈팅, 수비 병 맞고 마지막까지 수비를 합니다. 기세가 조금씩 달아오르기 시작하는 시흥시민 축구단. 반면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이런 흐름에서 주도권을 더욱더 넘겨주게 된다면 남은 경기가 또 어렵겠습니다. 임정빈 선수의 마무리 슈팅까지 결국 이 6탄 방어를 통해서 잘 막아냈던 부산교통공사, 동점골을 노립니다. 접어두고 뒤쪽 밟아 넣습니다. 오른발 굴절 걷어내는 시흥시민. 5경기 연속 무승부가 되더라도 일단 무승부를 맞춰야 되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한건용 멀리 돌려줬습니다. 왼쪽 측면 받아놓고, 그러나 터치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김송, 유동규가 내려와 있습니다. 김상균 왼발로 걷어냅니다. 정현식이 따라가고요. 많은 선수들이 수비 진영으로 내려온 시흥시민, 이제 이걸 뚫어야 되는 부산교통공사입니다. 넣어줬습니다. 헤더, 세컨볼을 다시 한번 밀어내는 시흥시민 축구단. 박상호 라인 따라서 이뮤석입니다. 신장에 우위가 있는 이뮤석인데 두 명의 협력 수비를 끌어내는 시흥시민. 이창훈, 그러나 집중력 있게 침착하게 다시 끊어내는 부산교통공사. 한건용 사이 공간 직접 들어갑니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황신중 선수에게 향했던 태클, 그리고 노동건 선수였나요? 뒤쪽에서 한건용 선수가 또 옐로 카드를 받았습니다. 오늘 경기 양팀 통틀어서 경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건용도 그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헤더, 센터 서클 부근 수비 진영으로 밀어내는 송민우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양팀의 정규 시간 3분 남아 있습니다. 권진영, 박태홍 줄 곳을 찾습니다. 들어 올려서 왼쪽에 권진영에게, 김민준
임유석 낮게 깔아서 왼쪽으로 배진우인데요. 배진우 길게 돌려줬습니다. 반대편 밀어냈습니다. 배진우 선수가 또 교체돼서 들어온 모습인데 청주 자 지금 일단 이 장면 반칙 없이 그대로 갑니다. 김해대학교에서부터 부산교통공사에 합류한 배진우고요. 이창훈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유동규 크로스 낮게 반대편에 임정민을 봤는데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는 배진우 선수를 부산교통공사에 투입하면서 마지막 이 동점골을 향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멀리 걷어냈습니다. 전방에 노동관이 다시 올라가 있는데요. 오른쪽 배진우가 따라붙습니다. 낮게 깔아서 두 명의 협력 수비 통했습니다. 그리고 왼쪽까지 연결을 시켜줍니다. 배진우 속도를 살립니다. 박스 안쪽에서 살짝 미끄러졌는데요. 다시 한번 수비 발에 걸렸습니다. 걷어내는 시흥시민. 양팀의 후반전 정규시간 1분 남아있습니다. 김민준 가져와서 왼쪽 임유석이 이번엔 낮게 크로스 뒤쪽 연결됐는데 또 한 번 밀어내는 시흥시민 축구단. 후반전 남은 시간 이런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또 한 번 붙여줍니다. 임유석 그리고 또 한 번 밀어내는 전효석입니다. 과연 박승수 감독의 시흥시민 축구단 이 리드를 지켜내면서 승수를 쌓을 수 있을지. 또 한 번 헤더 떨어졌어요. 왼발 슈팅! 블로킹 막혔고 공 살아있습니다. 다시 한번 꺾어주는데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공은 그대로 나가면서 골킥이 선언됩니다. 김민준의 왼발에 걸렸던 슈팅. 그러나 바로 앞쪽에서 3명의 선수가 가로막으면서 기회가 무산됐고 양팀의 정규시간 90분은 모두 흘렀습니다. 추가시간 4분이 남은 시간의 전부입니다. 김덕수 골키퍼 길게 4분 동안 한 골, 또 한 골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대입니다. 부산교통공사 축구단. 정현식 일단 딱 한 골이 필요한 부산교통공사. 그 한 골을 막아내야 되는 시흥시민 축구단. 임유석 달래놓습니다. 오른쪽에 김송 주고 들어가는 임유석. 김송이 사이 공간 패스. 또 한 번 밀어내는 시흥시민 축구단입니다.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걷어내는 시흥시민 축구단. 뺏어냈습니다. 이창훈 두 명 사이 유동규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유동규 돌아서면서 왼쪽 오성진은 반대편 길게 선택. 헤더 오창훈의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이창훈 선수의 머리에 맞았습니다만 다른 동료들이 없었습니다. 승점 43점을 향해 앞으로 남은 시간 2분 40여 초. 먼 거리에서 왼발 반대편으로 돌려줬습니다. 헤더. 그러나 힘이 실리지 못하면서 김덕수 골키퍼가 발로 잡아냅니다. 이대로 경기가 종료되게 된다면 시흥은 승점 43점으로 단독 선두. 내일 있을 파주 시민축구단과 양주 시민축구단의 경기 결과를 또 지켜봐야겠습니다. 반칙 선언되지 않았고요. 한건용 추가시간 4분 중에 절반가량이 흘렀습니다. 헤더 뒤쪽 연결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 김덕수 골키퍼 두 선수 부딪힙니다. 박태홍과 김덕수, 그리고 김덕수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어우, 자, 박태홍 선수는 오히려 김덕수 선수의 달려 나오는 스피드를 2번 받아냈는데요. 그 과정에서 김덕수 선수도 고통을 조금 받습니다.
이 사이에 시흥시민축구단은 또 한 장의 교체 카드를 사용하는 모습이고요. 유동규 선수가 빠져나가면서 이주영 선수를 투입하는 박승수 감독입니다. 유동규와 유현규 두 선수 모두 오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역시 전방에서 숫자 싸움을 통해 시흥시민축구단의 유리한 고지를 계속해서 띄워줬고요. 특히 유동규 선수는 전반전 초반 안면 쪽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90분을 모두 소화한 이후에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가슴으로 돌려줬는데 높게 띄웠습니다. 박창홍. 들어왔던 이주영이 강하게 경합을 해줬고요. 박정욱 골키퍼 멀리 걷어냈습니다. 또 한 번 높게 처리하는 시흥시민축구단. 홈팬들 앞에서 그리고 어린이 팬들 앞에서 시즌 13번째 승리가 간절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20여 초. 부산교통공사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공격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건용. 과연 부산교통공사 기적의 또 무승부를 거둘 수 있을지. 이뮤석. 박창호. 정현식. 한건용 먼 거리에서 직접 올려줍니다. 헤더 경합 떨어졌는데요. 그대로 경기를 종료시키는 주심입니다. 2022 K3 리그 23라운드 경기 1위를 달리고 있는 시흥시민축구단과 중위권의 도약을 꿈꾸는 부산교통공사의 맞대결. 최종 스코어 2대1. 부산교통공사가 전반전 박태홍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습니다만 후반전에만 2골을 기록했던 시흥시민이 리그 선두 그리고 승점을 더 벌려놓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흥시민축구단은 승점 43점, 득실에서도 이제 30득점을 넘겼습니다. 31득점과 21실점, 골득실에서도 플러스 1을 더하면서 파주시민과 비교했을 때 한 걸음 더 앞서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교체해서 들어왔던 황신중 선수가 후반전 81분에 역전골을 터뜨리면서 결국 이 두 팀의 경기 9라운드에서 이어졌던 양상과 반대 양상으로 시흥이 승리를 거두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흥의 K3 리그 1위를 향한 질주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부산교통공사의 중위권 그리고 더 플레이오프 진출권 확보를 위한 레이스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도전을 향한 열정 비상하는 K3 23라운드 경기 중계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최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